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3일에 계엄령 이후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 시작한 지는 한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코로나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하는 폭락인 블랙먼데이도 겪었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령까지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을 전공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전망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 다우존스 역사적 신고가 근처, 나스닥은 또 어제자로 역사적 신고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수급이 지금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또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죠.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였었는데 거기다 하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부자들 TV 주식 RTS 채널에 12월 3일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주가 전망, 그 이후에 좀 단기적인 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은 마이너스 1.97% 개파락을 시작해서 반등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이 12월 5일과 6일 특히나 6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1%까지 8월 5일에 블랙먼데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최바닥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탄핵 투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혹시 통과된다면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 있었잖아요. 때랑 비교해서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도 어제 11시 이후로는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4일, 5일, 6일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 한 80% 정도는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도 있었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 진실규명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소추안 상정까지 지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5시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급변하는 주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6년과 17년의 탄핵 정국 당시에 주가 상태 한번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2월 3일 탄핵 발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좀 불안정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탄핵 발의가 상정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약 5월 9일 대선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5월 9일 대선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 4개월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인 사건들이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투자 심리는 과거의 기록들을 근거로 투자 심리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요일에 아래 꼬리를 다는 반등이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와 좀 다른 상황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 아닌 6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6명이 전원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12월 3일 탄핵 발의 이후에는 주가는 상승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로 탄핵 상정안이 가결이 된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오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3일간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그나마 삼성전자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강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KB금융과 같은 종목들은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KB금융이 급락한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하락한 종목들은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수혜를 봤었던 밸류앱 정책 관련된 주들입니다. 금융주라든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처럼 저PBR 관련된 주들은 윤 대통령의 2월달 저PBR 정책 이후로 급등한 측면이 있었고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돌파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흐름이 탄핵 정부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봤던 업종들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원전 관련된 주들도 과거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원전 자체가 또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전 관련된 주들도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간색이죠. 다 빨간색이고 심지어 오리엔트 정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동신건설은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어제 24.9%까지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테마주인데요.
물론 한동훈 관련된 테마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일단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비상경영 이슈 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대로 야당이 좀 수혜를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22년 대선 전국 당시 때도 많은 대선 테마주들을 법학자원의 채널에서 다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종목들이 뭐 10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면 사실 많은 종목들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정치 테마주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 또는 부대장주 정도까지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승률 자체로 보면은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물론 시총이 787억의 소형주긴 하지만 현재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갭상한가 이후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바로 상한가를 가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미 11월 25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주라고도 볼 수 있고, 다만 시총은 3,700억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오리엔트 전공보다는 시총이 한 5배 정도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 전공과 동신건설 이 두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는 이재명 테마의 그 대장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종목들 두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투자 위험 예고에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 위험 예고가 지정되다 보니까 반대로 아직 지정을 받지 않은 이스타코라든지 일성건설 같은 종목이 추가적인 월요일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리엔트 전공이나 동신건설처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투자 위험 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을 때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이스타코라든지 에이틱 모빌리티처럼 현재 지정을 받지 않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하되 투자 위험 종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에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도 이재명 씨 테마로 급등을 했었던 동신건설의 차트를 보면은 약 3,385원에서 67,900원까지 2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선 테마주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편인데요. 물론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세력들이 매집을 정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좀 급변하는 사태에 따른 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게 그만큼의 변동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해서 계속 한 2~3배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현재 이재명 테마의 대장주는 오리엔트 전공이고요. 오리엔트 전공은 다만 투자 위험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이스타코나 일성건설 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닝에 좀 능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굉장히 좋은 지점이었거든요. 하필 근데 그 3일 밤에 비상계엄령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뭐 다른 외국 증시들도 대부분 다 신고가 흐름에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7월부터 현재 11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지속적인 급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대외 악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탄핵 정국의 사례를 본다면 주가 반등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불안하고 좀 속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